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여러분에게 디지털 미디어 리트러시에 대한 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판적인 미디어 리트러시, 비판적인 디지털 미디어 리트러시,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전제는 우리가 독자라는 거죠, 독자. 읽어야 되니까 상당히 다양한 그런 글, 또 영상도 있고요. 문자, 독특한 그런 아이콘, 그 다음에 기호, 때로는 또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비판적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얼마나 이런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비판적인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 이 작가가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가지고 정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에 한 세 가지 정도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정의가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말은 공리라고 하죠. 공리, 많은 사람의 공공의 이익, 공리. 그 다음에 어떤 복지 부분, 복지의 극대화.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게 정의다. 그게 이제 첫째 관점이고, 둘째 관점은 뭐 한 개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정의다. 이 부분도 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셋째 정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미덕을 키우고 공공의 선을 고찰하는 것이 정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미덕을 키우고 공공의 선을 고찰하는 것. 그러니까 미덕을 키우는 공동의 선이니까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거죠. 국가나 또 사회나 인류를 위한 선, 인류를 위한 올바름, 바른 길이죠. 마이클 샌들이 셋째 정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정의가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사람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클 샌들이 선택한 이 셋째 관점, 정의에 대한 셋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접하게 되는 아주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가 있잖아요. 다양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뭐 글들, 뉴스들, 영상들 아주 많잖아요. 그런 미디어를 운영하는 사람, 유튜브의 경우에는 1인 미디어니까 그런 어떤 미디어를 운영하는 사람, 또 우리 포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문사도 있겠죠. 요즘에는 신문사도 또 디지털로 또 운영을 하니까 그런 어떤 미디어를 운영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 그 무엇을 생산하는 바로 그 주체는 과연 이 셋째 관점, 정의에 대한 셋째 관점의 입장에서 어떤가요? 공공선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분들이 생산자가, 미디어의 생산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우리가 독자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런 정보를 수시로 우리가 읽어야 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리터러시란 말은 영어인데요. 이 말을 우리말로 또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문식성, 문해력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다 이렇게 이 리터러시의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리터러시는 아주 기본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죠. 읽고 쓰는 능력. 그런데 요즘에는 읽기와 쓰기가 또 듣기 말하기 또는 보기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최근에는 리터러시 속에 또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활동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읽고 쓰는 능력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알미라고 하죠. 암, 지식,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리터러시가 읽고 쓰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읽기와 쓰기의 능력 자체, 수준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리터러시가 높다라고 하면 수준이 높은 거죠. 이해를 잘하고. 그런 수준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1학년과 6학년 다르죠. 초등학생과 대학생 다르죠. 리터러시가 다른 거죠. 그런 말을 또 할 때도 사용을 하고, 해당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도 또 리터러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말은 상당히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컴퓨터 리터러시 이런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어떤 그런 필요한 말 앞에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웬만하면 다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런 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기식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과도 또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알므로 끝나는 거냐 이게 알고 있다. 읽고 쓰는 능력이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끝나는 건 아니죠. 읽고 쓰는 행위가 있는 거죠. 리터러시 속에는 무엇인가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능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실행 능력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 뭐 자유라든지 평등,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 행복 추구권.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 사회의 정의.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또는 민주주의의 발전. 이런 부분과 관계 있는 본인 개인이 추구하는 전략.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읽고 쓰는 능력이 미약한 사람과 읽고 쓰기 능력이 우수한, 그래서 리터러시의 수준이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우리 사회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 힘이 더 세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특히 문자 언어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통제를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배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통제한 적이 많았죠.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리터러시는 한 국가의 경제하고도 관계가 있죠. 나라의 부강한 부분, 나라의 경제력, 그 나라의 어떤 지력, 문화력,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국가의 리터러시가 높다 낮다에 따라서 그 해당 국가의 수준, 경제적인 수준도 뭐 다르겠지만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수준, 그렇죠? 뭐 교양으로서의 어떤 수준도 되겠죠. 그 국가의 수준. 그렇게 나라의 어떤 문화, 사회적, 문화적 그런 관점에서 또 국가 간의 어떤 그런 비교를 할 때도 리터러시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죠. 우리는 한글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리터러시는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도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디어는 무엇인가를 전달하죠. 뭐 기본적으로 미디어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데, 요즘 미디어는 전달만 하진 않죠. 전달만 하는 미디어는 뭐 많지 않습니다. 어떤 전달 과정에, 전달 뒤에, 전달 안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의도와 목적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사람, 독자니까 비판적인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의도와 목적을 잘 읽는 게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처럼 공공선을 위해서, 이득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의 의도,
개인의 목적, 집단의 의도, 집단의 목적에 의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독자, 비판적인 독자 입장에서 바로 그런 의도와 목적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글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뭐 글을 읽다 보면 영상이 나오기도 하고 또 다양한 기호들, 소리, 음악, 다양한 또 뭐 아이콘, 이모티콘 이런 것들, 다양한 어떤 그런 요소들을 동시에 접하게 되는 것도 많아요.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보면 1인 미디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새로운 정보를, 새로운 영상을,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많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빅데이터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AI와 빅데이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느끼잖아요. 아마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심지어는 대형 마트에 가서 들어가면서 쇼핑을 하고 나와서 계산을 하고 그 주변을 떠나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수집된 그 데이터가 또 활용되겠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동의했다면 동의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데이터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독자의 어떤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비판적인 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판적인 독자. 비판적인 독자가 어떤 독자일까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보면 비판적인 독자라고 하면 어떤 글을 읽을 때 문학 작품도 좋습니다. 문학 작품의 경우도 예를 들 수 있는데 편견이라든지 권력 때문에 무엇인가 불편한 관계, 모순되는 관계, 상하 위계가 뚜렷한 관계 그런 관계를 좀 조장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분석해내는 거 비판적인 읽기죠. 비판적인 독자가 할 수 있는 거죠. 인종 문제, 글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흑인, 백인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어떤 인종적인 문제를 언급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성의 문제, 불평등 이런 문제. 그런 부분을 텍스트 내에서 찾아서 분별하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그 이면에는 권력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권력, 힘. 근데 보통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방 누군가를 복종시키는 건데 그렇죠? 복종시키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힘. 힘인데 이 힘인데 중요한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공인된 거예요. 공인. 누가 공인합니까, 여러분? 법이. 뭐 국민 모두가 또 공감도 해야 되겠지만 법이 인정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미디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권력이라는 것은 공인된 권리이기 때문에 미디어가 어떻게 권력을 갖겠습니까? 공인을 누가 해줍니까? 그렇죠? 그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다. 아마 그 이유는 그만큼 미디어의 힘이 센 거죠. 힘이 강한 거죠. 권력과 다른 힘이죠. 영향력이 강한 거죠. 비판적 문식성, 비판적 리트러시, 비판적 문해력
이 비판직이라는 말을 할 때 critical이라는 말을 합니다. critical literacy라고 하는데요. 이 critical literacy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텍스트, 글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이 조건입니다. 이것이. critical literacy의 가장 기본은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글을, 영상을, 자료를,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나 영상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글과 영상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해야 될 일인 거죠.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뉴스를 접합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가짜 뉴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속았다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게 가짜인 거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대로 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다. 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죠. 잘 읽었던 거죠.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전제. 비판적 읽기에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는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비판이란 말을 할 때 여러분 비판이란 말하고 비난이란 말을 비교해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 전혀 이제 이 내용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아주 뜻이 아주 크게 다른데요. 비판의 경우에는 어떤 일, 어떤 현상, 사물 그런 걸 보고 옳다, 옳지 않다,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합니다.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옳다, 옳지 않다.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적 읽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옳지 않은 거야. 이거 옳은 거야. 이거 그런 거야. 잘못된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근거가 타당하지 않아. 그런 것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비판은. 그래서 학교에서도 글을 제시하고 그 글 속에 잘못된 내용을 둔 다음에 그걸 찾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왜 이게 잘못됐는지 비판적 읽기를 가르치는 거죠. 전략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 비판하고 비난할 때 비자를 많이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비자입니다. 이 비판할 때 비자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비평하다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평하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또 아름답다, 추하다 이런 걸 보면서 분석하고 같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같이 판단. 비평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비란 말 앞에 비판할 때 이 비자란 말에는 어떤 고치다, 개선하다, 바로잡다, 바르게 고치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비난할 때 이 비자는 그냥 비자예요. 아닐 비자예요. 아닐 비자. 그러니까 비난이란 말은 비난은 참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나쁜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비난이란 말은 비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찾아서 말하는 게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과 비난은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회 속에서 비판보다는 비난을 많이 하죠. 그렇죠? 비판할 때는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찾아서 지적하면 되니까. 대신에 중요한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같이 판단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안이 필요한 거죠. 대안. 왜냐하면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밝혀야 되니까. 밝히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판은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 겁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사회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잖아요. 비판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학교 내에서도 학교 교육을 할 때도 비판적인 관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교육 과정을 실현하는 데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담임선생님께서 학생을 교육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교육적인 자질로 보고 있습니다. 비판적 리터러시, 크리티컬 리터러시를 가진 사람을 보면 질문을 잘합니다. 질문을. 이건 하나의 방법인 거죠. 스스로 질문하는 거죠. 동의할 수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어디서 온 거지? 이 근거가 타당하지 않는데 계속 질문하는 거죠. 쉽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관점을 가지시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는 어떤 것을 접할 때 그 부분만 접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무엇을 뭐 글이든지 영상이나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런 걸 접하게 될 때 좀 종합적으로 생각합니다. 사회, 역사도 생각하고 문화, 정치적인 문제, 경제 이런 맥락들을 읽는 거죠. 그 부분만 읽는 게 아니라 전체 그 관계된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그 생산한 사람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아주 뭐 쉽게 말하면 아이고 내가 해도 뭐 더 잘하겠네. 이걸 누가 동의합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도전을 시키는 거죠. 비판적인 리터러시, 크리티컬 리터러시를 가진 사람은, 독자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자기 나름대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을 하는 이유입니다. 읽고 쓰는 능력만 가르치고 끝이 아니거든요. 그 바닥에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치 판단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그 속에서 크리티컬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크리티컬 리터러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화적인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사회적인 영향. 직장이면 직장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비판적 문제성을 갖더라도 또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 리터러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수용적인 문화와 맥락이라고 하면 훨씬 더 그 사회와 회사는 발전하겠죠. 그런데 또 그런 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꼭 담고 있는 경우에는 힘들어지는 거죠, 본인도.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크리티컬 리터러시가 또 한편으로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인간이 성장한다고 할 때 개인의 자아 정체성 문제가 관계되어 있죠. 개인의 자아 정체성. 초등학교, 중학교 완전히 정체성이 확보된다, 확립된다라고 보긴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정체성이 흔들릴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변화하는 거죠. 그게 성장의 과정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리터러시는, 크리티컬한 리터러시 이 부분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비판적인 리터러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 미디어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특징을 보면 확인하기를 잘합니다. 확인을 꼭 해요. 여러분 실천해보세요. 반드시 확인합니다. 확인. 근데 여러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냥 읽으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동일한 내용을 다른 미디어, 다른 생산자는 또 어떤 관점으로 만들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뉴스 같으면은 다른 기관에서 만든 뉴스 관점, 그렇죠? 다른 뉴스 생산자가 만든 그런 관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확인하는 거죠. 비교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거죠. 분석.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 그리고 어디까지? 대안까지 만듭니다. 이게 하나의 흐름이죠. 흐름. 그러니까 검색도 이런 많이 하는 거죠. 검색도. 그죠? 뭐 이를테면
가라는 사람이 만든 뉴스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읽어봐도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검색해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전에는 어떤 자료를 만들었는지 살펴보는 거죠. 신뢰할 만한 자료를 만들었는지 계속 확인, 점검, 검색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비판적인 리트러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독자들은 전반적으로 여러분 윤리의식이 강합니다. 윤리의식. 사회 발전, 나라 발전, 어떤 인류의 번영에 기여를 하는 거죠. 처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공공선, 그 공공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능한 한 또 의사소통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생산한 그 생산자와 소통하려고 합니다. 소통. 소통이란 말은 여러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소통이 아니잖아요.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함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개인의 자유. 중요한 문제잖아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평등. 평화라는 부분. 개인의 인권. 결국 행복 추구. 그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권을 추구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Critical Literacy를 가지고 있는 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당연히 뭘 추구하겠습니까? 정의를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정의.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하나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광화문 앞에서 제가 이전에 인성을 나타내는 네 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성을 나타내는 네 가지 핵심 가치.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성실, 배려, 그 다음에 정의, 책임입니다. 인성의 문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정의.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공공선 이야기가 나왔지만 개인의 인성도 정의와 관련이 있고 비판적인 리트러시 이 부분도 정의와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의 문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또 법에 대한 이해도 잘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판단하고 확인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지금은 미디어 리트러시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법, 이게 어떤 부분에 저촉이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독자에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변화를 촉구한다는 거예요. 변화 촉구. 관계하는 거죠. 관여하는 거죠. 그런 변화의 목소리를 내면서 변화의 흐름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비판적인 독자는. 참여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비판적인 독자는. 그런 부분이 좀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비판적인 리트러시는 최근에도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학생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접할 기회가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보통 1시간 이상? 학생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1시간 이상, 많은 경우에는 하루에 2시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을 디지털 미디어와 만나는 그런 시간에 할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역량 이상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개인이 갖춰야 될 읽기 능력으로서 비판적 읽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비판적 리터러시가 중요한 거죠. 옥현희 교수님께서 국립국어원 학술 논문지에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비판적 읽기라는 논문으로 게재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비판적 읽기 전략,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시대, 디지털 미디어 시대 속에서 이제 읽기만 중심으로 이제 언급을 하신 거죠. 이 비판적 읽기 전략을 몇 가지 제시하셨어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현희 교수는 그 첫째 전략을 뭘 제시하냐면,
우리가 접하게 되는 어떤 뭐 영상이든 뉴스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영상 뉴스 같은 거. 그렇게 했을 때 첫째 전략은 근거의 타당성을 묻고 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의 타당성. 저게 무슨 근거지? 저 근거가 타당한지 끊임없이 묻고 물으라는 겁니다. 묻는 읽기인 거죠. 질문하는 읽기. 왜 이런 근거를 사용했지? 쉽게 동의할 수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돼. 묻고 또 묻는 거죠. 둘째 전략의 경우는 그러니까 뭐 뉴스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사회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대화하는 그런 관점, 대화하는 관점, 그를 만약에 제시했다면 필자와의 대화, 또 말하는 사람이라면 화자와의 대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화를 하게 되면 제가 누군가 대화를 해요. 막 금방 우리가 눈치를 챌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가까이에서. 근데 대화를 하지 않고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때문에 우리가 미리 신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 상대방도 필자가 됐건 화자가 됐건 말하는 사람이 됐건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1인 미디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전문성이.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들어보는 거죠. 귀를 열고. 그 사람은 주관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다분히 자기 중심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귀를 열고. 그런 전략을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바로 그 사람이 특정한 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타당한 주장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또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목소리를 좀 들어보자, 경청하자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필자가 주장하는 게 있거나 또는 화자가 주장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뭐 댓글도 볼 수 있잖아요. 댓글, 반응. 그 다음에 또 다른 채널을 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채널.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또 검색을 하는 거죠. 검색. 이 사람과 관계 있는 내용, 이 주제와 관계 있는 내용을 검색해 보는 거죠. 전문적인 서적이나 논문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전에 어떤 자료를 만들었는지 생성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독자, 비판적인 리트러시를 가진 사람의 할 일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힘이 세잖아요. 가짜 뉴스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거죠. 유발 하라리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이라는 그 책에서 낫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정말 희생시킨 낫지의 선전 총책이죠. 선전 총책인 그리고 뭐 지금까지 현대사에서 가장 뛰어난 비디오의 마법사라고 그렇게 또 별명이 붙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희생을 시킨 거죠. 요제프 게벨스인데요. 요제프 게벨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유발 하라리도 어떤 서류에 남아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여러분 들으면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면. 한 번 한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지만 1000번, 10,000번 반복한 거짓말은 진실이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뭐 이 말은 진이가 또 가르칠 말도 아니고
또 문서에 나와 있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보면 이 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사람 더 이야기를 합니다. 히틀러 이야기를 합니다. 히틀러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투쟁에 나와 있는 글을 인용을 합니다. 나의 투쟁. 그러니까 나의 투쟁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핵심은 가장 탁월한 선전선동가의 기술을 가졌다 해도 한 가지 근본적인 원리가 머릿속에 즉각 떠오르지 않으면 아무런 성공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몇 가지 요점만 한정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듣게 되는 그 가짜뉴스가 왜 진실로 보이게 되냐면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유발 하라리는 히틀러를 오늘날 가짜뉴스 장사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판적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독자로서 읽는 사람으로서 또 보는 사람, 듣는 사람도 되겠죠. 독자 입장에서 크리티컬, 비판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비판적인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크리티컬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크리티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바람은 뉴스를 만들고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그런 컨텐츠가 공공성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는 컨텐츠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 개인의 행복 또는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해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독자가 비판적인 독자로 성장한다면 바로 그런 미디어도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판적인 독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비판적인 독자 또는 비판적인 리터러시, 비판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비판적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